좋아요, 구독!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신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직접 증명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엄에 따른 수습 비용은 5,100만 국민이 할부로 갚아 나갈 예정인데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마감 상황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 국면을 과감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에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농업과 관련해서 고용은 늘어났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지표의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단 전통 산업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살짝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양자 컴퓨팅과 로보택시 그리고 회계 부정 의혹을 해소했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증시에 온기가 올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또 페드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25bp 이하의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아 반군이 내전 13년 만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도피를 했는데요. 중동 지역의 경제 요충지였던 만큼 어느 정도 충격은 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전일장 국내 이슈인데 우선 미국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라는 걸 직접 증명해냈다라고 굴욕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사흘간 시총은 72조 원이나 증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모두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밸류업 대표 주자였던 금융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그런 시각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시선에서는 글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국장의 굴욕이죠. 하반기 인버스 ETF 수익률이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스란 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12월 산타랠리는 불구하고 지금 12월 내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탄핵에 볕든 미디어주가 갑작스러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좀 소외됐었던 분위기였는데요. 권력 향배를 추적하는 데 보도가 계속해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는 방산과 피팅, 즉 관이음새, 조선주, 대왕고래 테마, 체코 원전 등 올스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테마단에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지난주 금요일장 눈여겨봐야 됐었을까요? 자, 티웨이 홀딩스와 티웨이 항공, 연말 항공 수요에 더불어서 2대 주주가 IPO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 상장을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회사 대명 소노 시즌은 상한가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연말 항공기 수요 증가 기대감에 항공과 저비용 항공사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예림당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좀 어느 정도 밀려가는 분위기였는데 고려아연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2032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이 통과만 되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우리 종목들은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감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너무 멀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제약과 면역 항암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mRNA 유전자 치료제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도 짧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특징 테마인데 한동훈 국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소추안을 찬성한다라는 그런 시사된 부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주는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테마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0만 달러 선 밑돌면서 그 부근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모든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도 포함해서인데요. 다만 우리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좀 겹악재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꼭 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리튬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시놉시스가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일장 반도체 지수도 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소부장단에서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일장 시간 외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정치 뉴스가 변동성을 좀 극심하게 만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 투자 심리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 같은 패닉셀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블랙 먼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예측과 지수통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뉴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계속해서 좀 변동되는 내용들이 나와서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생물보안법 자체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고 또 대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의 79%가 중국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 바이오 산업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연내에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에 하원 통과를 하게 됐고요. 올해 마무리되기 전까지 아마도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 시기가 2032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새로운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위에는 금요일 날 전해진 소식이고요. 밑에 이제 토요일 날 나왔던 소식인데 먼저 위에부터 보면요. 중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opportunity to avoid sanction이라고 해서 이걸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만한 개정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금요일장에서 우시앱텍 같은 경우에는 9%,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만 봤을 땐 일단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연내,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국회 회기가 거의 종료된 상황이다라고 해서 생물보안법만 단독으로 통과시키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새로운 국토안보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지고 위원장도 임명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내까지 통과될 것으로 나는 기대감 속에 삼바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말 사이에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챙겨봤으니까 CDMO 관련 주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출발 좋지 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스피는 1.5% 정도 밀려나면서 2,400선 이미 하회했죠. 2,389선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코스닥은 2.6% 좀 크게 밀려납니다. 643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이미 2022년 10월에 있었던 저점을 딛고 다시 되돌린 형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출발도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대한 지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TSMC가 원래 블랙홀과 관련된 물량을 대만에서만 만들다가 일부 물량을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3% 넘게 밀렸는데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 출발 준비합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1위에서 5위 모두 다 밀려난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선 잠시 이탈했다 금요일에 다시 회복을 좀 했는데 오늘 출발은 3.5% 밀리면서 29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